여러분, 가장 비참한 질병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암, 알츠하이머, 심장병. 물론 이 병들은 모두 끔찍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에게 가장 비참한 질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뇌졸중 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허혈성 뇌졸중, 즉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기는 뇌경색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솔직히 말해서 심각한 뇌졸중에서 살아남는 것은 어쩌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덮치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당신의 인생은 영구적으로,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머릿속에는 분명히 할 말이 맴도는데 입 밖으로는 어눌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나옵니다. 커피잔을 집으려 손을 뻗는데 손이 그냥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몸 안에 갇혀버린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언어 능력을 잃습니다. 스스로 걷고 밥을 먹고 혼자 화장실에 가는 능력.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우리 뇌 속에 이 중요한 혈관들이 갑자기 막혀버리는 걸까요? 이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끔찍한 불운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기름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이 끔찍한 운명을 예방하고 말 그대로 당신의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좋은 기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로 당신의 주방에서 내다 버려야 할 소위 건강한 기름이라고 불리는 나쁜 기름들의 정체를 폭로하겠습니다. 새로운 뇌졸중의 유행. 뇌졸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무서운 단어죠. 말 그대로 당신의 뇌가 갑자기 격렬하게 공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공격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일출혈성 뇌졸중, 뇌출혈 혈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뇌 속에 약해진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해 엄청난 손상을 입힙니다. 이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혈전, 피떡이 생기거나 다른 곳에서 이동해 와서 뇌혈관을 꽉 막아 혈류를 차단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뇌졸중의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출혈성 뇌졸중, 즉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훨씬 더 흔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주된 범인은 통제되지 않는 고혈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짜게 먹었고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지금과 같은 좋은 약도 없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치솟다가 결국 뇌 속의 약한 혈관이 펑 하고 터져버렸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 이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약물을 통해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아주 능숙해졌습니다. 그 결과 뇌출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허혈성 뇌졸중 즉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또 다른 문제와 맞바꾼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막히고 있는 걸까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종종 논란이 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혈압약이 너무 과하게 처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해는 마십시오. 혈압약은 생명을 구하는 약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혈관이 오래된 파이프라고 상상해 보세요. 콜레스테롤로 인해 파이프 안이 좁아지고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피가 물처럼 맑지 않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뇨나 고지혈증 때문에 피가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슬러지처럼 변했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슬러지가 좁아 터진 파이프를 통과하려면 당연히 몸의 압력을 높여야겠죠.
그렇죠. 이건 자연스러운 보상작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물론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파이프, 혈관가 터져버릴 겁니다.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그래서 우리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약을 씁니다. 아주 현명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혈압을 너무 많이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는 여전히 좁습니다. 피는 여전히 걸쭉하고 끈적끈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압력을 확 낮춰버렸습니다. 이 슬러지를 밀어낼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피의 흐름은 느려지고 고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덩어리를 이룹니다. 혈관이 막힙니다. 이것이 바로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내가 말 그대로 피에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환자들에게 이 병만큼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좋은 병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암, 치매, 뇌졸중 이 세 가지 큰 질병 중에서 뇌졸중이 가장 파괴적인 병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만약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비극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살아남는다면 당신은 인지 기능, 즉 당신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팔다리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조차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의 상실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유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굴욕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망가진 육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대한 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는 끝없는 절망과 비참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방이 그저 좋은 생각이 아니라 전부인 이유입니다. 좋은 기름 vs 나쁜 기름.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혈관이 막히든 터지든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의 피와 혈관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피를 더 깨끗하게 그리고 혈관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이 매일 먹는 기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기름입니다.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우리는 지방이 적이라고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을 가르는 분명하고 명확한 선이 있다는 것을요. 그 좋은 기름은 청소부와 같습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며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만듭니다. 나쁜 기름은 슬러지와 같습니다. 동맥을 막고 끔찍한 염증을 일으키며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말 그대로 뇌졸중을 초래합니다. 이제 영웅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주방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기름입니다. 좋은 기름 사본, 올리브 오일, 혈관 청소부.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지중해의 황금 맥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비싸고 고급스러운 식재료라고 생각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들으신다면 이게 얼마나 저렴한 것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진행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7,625명의 노인들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전혀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41%나 낮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1%가 낮았습니다. 위험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소하고 미미한 효과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을 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효과가 강력할까요? 1. 항염증 효과.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의 주된 임무는 혈관 내부의 염증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염증은 혈관을 두껍고 뻣뻣하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올리브 오일은 그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혈관 청소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말 그대로 나쁜 LDL 콜레스테롤, 끈적끈적한 찌꺼기, 수치는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나쁜 찌꺼기를 치워가는 청소차, 수치는 높여줍니다. 당신의 동맥을 위한 청소부인 셈이죠. 3천은 혈액 기석제, 피가 너무 끈적이게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NIU, 뉴욕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 일주일에 한 스푼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혈전을 형성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혈소판 활성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 두부에 한 스푼 뿌려 드세요. 샐러드에 사용하세요. 약간의 식초와 함께라면 지구상 최고의 드레싱이 됩니다. 아채에 뿌려 드세요. 약하고 낮은 불에서 살짝 볶는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고온에서 튀김 요리를 하는데 사용하지 마세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기름이 타버리고 산화되어 이 모든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구매 가이드, 매우 중요 반드시. 항상 별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브오, 별표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병에 그냥 올리브 오일이나 라이트 올리브 오일이라고 적힌 것은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과 화합물질로 가공된 정제 오일이며 이 모든 강력하고 보호적인 효능이 제거된 기름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차갑게 압착한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라큐가 있는 주스를 의미합니다. 좋은 기름 쌉투, 들기름, 뇌세포 건축가. 다음으로 소개할 이 기름은 어쩌면 올리브 오일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만약 올리브 오일이 혈관 청소부라면 들기름은 뇌세포 건축가입니다. 이 기름은 오메가-3의 슈퍼스타입니다. 들기름은 60% 이상이 오메가-3 지방산, AAA, 즉 알파리놀렌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식물성 기름 중에서 이 필수 지방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오메가-3를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뇌 건강과 혈전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한 한국 연구에서는 기억력이 손상된 쥐에게 들기름을 먹였더니 옥수수 기름이나 심지어 올리브 오일을 먹인 쥐보다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 들기름 속의 오메가-3는 혈전 예방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올리브 오일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분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건축 자재가 됩니다. 뇌세포를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사용법 아주 중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 속의 귀중한 오메가-3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열은 이 성분의 적입니다. 만약 들기름으로 요리를 하면 기름은 산화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변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요리가 끝난 나물에 한 스푼 뿌리세요. 밥이나 국에 한 스푼 넣어 비벼 드세요.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특유의 고소하고 살짝 알싸한 풍미가 있습니다. 보관법, 들기름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빛과 공기에도 민감합니다. 반드시 어두운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매우 빨리 산패됩니다. 상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냄새가 이상하거나 비릿하거나 쩐내가 난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산패된 기름은 독약입니다. 당장 내다 버려야 할 기름들, 오늘 당장. 좋습니다. 이제 2명의 영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신선한 들기름을 사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할 얘기는 훨씬 더 시급합니다. 당신은 나쁜 기름을 먹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다른 나쁜 기름들을 몸에 쏟아붓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마치 5갤런짜리 독성 슬러지 양동이에 깨끗한 물 한 컵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기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당신이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할 기름들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나쁜 기름 사본, 마가린과 쇼트닝. 그 노란색 통에 든 버터 같은 스프레드 말입니다. 베이킹에 사용하는 그 하얀색 고체 기름 덩어리 말입니다. 이것들은 트랜스 지방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의 혈관에 있어 인간이 만든 최악의 가장 사악한 식품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당신의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로켓처럼 쏘아 올리는 동시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바닥으로 추락시킵니다. 이건 이중 공격입니다. 이것은 대규모의 전신염증을 일으키고 동맥을 딱딱하고 뻣뻣하게 만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물질의 전 세계적인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독입니다. 버리십시오. 나쁜 기름 쌉투, 정제식물성 기름, 카놀라유, 옥수수, 콩기름 등. 이 부분이 바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지점입니다. 모든 가정의 찬장에 거대한 투명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는 바로 그 기름입니다. 저는 지금 카놀라유, 옥수수, 콩기름, 대두,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그리고 그냥 식물성 기름이라고만 표시된 모든 기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말하죠. 제 기름에는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마크가 붙어 있는데. 확실히 말씀드리죠. 그것은 의학이 아니라 마케팅입니다. 문제는 바로 정제 과정입니다. 이 기름들은 강렬한 고온과 휘발유의 성분이기도 한 핵산 같은 화학용매를 사용해 추출됩니다. 이 과정은 모든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기름을 먹을 수 있게 만들려면 끔찍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풀백하고 탈취해야 합니다. 당신 손에 남는 것은 고도로 가공되고 산화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적 산물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름들, 카놀라, 옥수수, 콩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오메가-6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시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들기름 같은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오메가-6는 염증 유발 작용을 합니다. 이상적이고 건강한 비율은 약 4대 1, 오메가-6대 오메가-3 혹은 1대 1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평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대 1, 때로는 30대 1입니다. 당신이 이 기름들을 먹을 때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 염증의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혈관은 항상 불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염증은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플라크가 쌓이고 혈전이 형성되기에 완벽한 번식지가 됩니다. 나쁜 기름 쌉쓰리, 재사용한 튀김 기름. 집에서 튀김 요리를 한 다음 돈을 아끼려고 그 기름통을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또 사용하십니까? 제발, 간청합니다. 그걸 멈추십시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행동입니다. 기름이 고온에 가열될 때마다 산화되어 유독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름을 두 번째, 세 번째 사용할 때 그것은 당신의 동맥내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완전한 독성 물질입니다. 하루 종일 튀김 기름을 재사용하는 식당의 튀김 음식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기름 사포, 인스턴트 식품 속의 가공 유지. 이것들은 숨어있는 적입니다. 당신의 과자, 쿠키, 칩, 인스턴트 라면의 성분표를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경화유, 부분 경화유, 쇼트닝, 파뮤가 보이십니까? 그것들은 모두 나쁜 기름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해 주십시오. 싼 기름은 당신에게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트에서 거대한 카놀라유 한 통을 사면서 몇천 원을 아낍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닥친 후에는 병원비, 재활비용,
간병 비용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구하는 4단계 행동 계획.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당신은 그 나쁘고 염증을 유발하는 기름들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생들기름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름만 바꾸고 나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당신의 뇌를 구하기 위한 다른 필수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1. 수분 섭취. 특히 아침에. 당신의 피는 90% 이상이 물입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은 밤새 자는 동안 탈수 상태가 됩니다. 당신의 피는 하루 중 가장 걸쭉하고 슬러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커피보다 먼저 크고 시원한 물 한두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피를 묽게 하고 혈액순환을 시작하게 합니다. 30분 걷기,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활기찬 30분의 걷기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혈관에게 유연하고 열려있으라는 신호를 보내며 피가 고여서 뭉치지 않도록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3잠자리에 들기. 당신의 몸은 당신이 자는 동안 가장 중요한 모든 수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당신의 혈관도 청소되고 수리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가급적이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염증을 높이는 거대한 신체적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손과 목소리를 사용하기. 그냥 앉아서 TV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를 자극하십시오. 악기를 연주하세요. 퍼즐을 맞추세요. 손으로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고립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것은 당신의 뇌를 위한 강력한 운동입니다. 뇌의 신경 경로를 튼튼하게 유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더라도 뇌졸중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닥쳤을 때 당신에게는 증상이 시작된 순간부터 약 4시간 30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혈전 용해제를 맞아야 합니다. 만약 이 창을 놓치면 뇌 손상은 영구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약어인 벌프 FAST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뇌프는 FAC, 얼굴입니다. 그 사람에게 웃어보라고 하십시오. 얼굴의 한쪽이 처지거나 마비된 것처럼 보입니까? 외인은 AIMS, 팔입니다. 그 사람에게 양팔을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거나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US는 SPCH,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은 파라타처럼 간단한 문장을 반복해 보라고 하십시오. 발음이 어눌하거나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말을 제대로 못합니까? 루틴은 타임, 시간입니다. 이 신호들 중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당신은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갑작스러운, 눈이 멀 것 같은 폭발적인 두통, 당신의 인생 최악의 두통, 한쪽 또는 양쪽 눈의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 혹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어지러움과 균형 감각 상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다려보자 상황이 아닙니다. 낮잠이나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망설이는 매 1분마다 당신의 귀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세포 수백만 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간청. 계획을 다시 검토해 봅시다. 간단합니다. 1. 좋은 기름을 드십시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생들기름. 2. 나쁜 기름을 버리십시오. 마가린, 카놀라유, 옥수수, 콩기름. 3. 뇌를 구하는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걷고, 자고, 물을 마시고,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4. 경고 신호, FAST를 숙지하고,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이것은 기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올리브 오일 한 병이 저 거대한 플라스틱 옥수수 기름 통보다 비싸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용입니다. 저는 당신이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뇌졸 중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단지 병원 청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독립성입니다. 당신의 가족과 함께할 미래입니다. 그것은 손주들과 놀아주고, 여행을 가고, 말을 하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드는 것만으로 뇌졸중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주방으로 가서 천장을 열고 변화를 만드십시오. 나쁜 기름을 버리십시오. 가게에 가서 좋은 기름을 사오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아침 식사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더할 때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뇌를 구하고 당신의 미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